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보시고 좋아요와 함께 이쪽 밑에 알림 설정 평생에 한 번 해놓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Always 한국말로는 항상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것에 대해서 매달 $2,000 수준으로 받는다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인플레이션 따지고 방송을 보시는 날짜의 시간에 따라서 주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한 달에 $2,000를 받는다면 미국에서 어떨까요?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받을 소셜 시큐리티가 $2,000 정도인데 이 돈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렌트비 내고 전기세 내고 자동차 유지하고 식비 내고 메디케어까지 내면 도대체 얼마 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뉴욕에 계속 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나을까? 오늘 뉴욕 캐드레이 쌤이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100% 맞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시죠. 단 오늘 계산은 한 사람, 즉 1인 가구가 요것도 놓치시면 야 이거 부부 얘기입니까? 뭐 두 사람 얘기입니까? 한 사람 얘기입니까? 이렇게 댓글 달지 마시고요. 1인 가구가 소셜 시큐리티로 매월 $2,000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도시와 주, 자동차의 보유 여부, 집의 형태,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숫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을 생각해 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먼저 월 $2,000라는 돈이 어느 정도일까? 2026년도 소셜 시큐리티에는 2.8%의 콜라가 적용이 됐습니다. COLA.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SSA에 따르면 2026년도 소셜 시큐리티의 은퇴연금은 평균적으로 약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올랐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그만큼 편해진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메디케어의 보험료와 주거비, 식료품, 자동차 유지비 같은 생활비도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26년도 기준으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내는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월 $202 90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월 $2,000에서 메디케어 파트 B만 먼저 빼보겠습니다. $2,000에서 약 203불을 그러면 약 $1,797 정도가 남습니다. 아직 렌트도 안 냈고 전기세도 안 냈고 자동차도 안 굴렸고 밥도 한 끼 먹지 않았는데 이미 $200 이상이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파트 B 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메디캡 파트 D 처방약, 의료비 등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죠. 즉 나는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병원비는 거의 안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렌트입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2,000로서 생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2026년도 자료를 보면 미국의 전체 평균 아파트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렌트 카페라는 곳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3월 전국 평균의 아파트 임대료를 약 $1,74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2026년도 6월 전국 평균 임대료를 약 $1,965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료마다 기준과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 매달 $2,000 가지고 렌트까지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은 어떨까요? 현재 렌트 카페 자료 기준으로 뉴욕주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 렌트비는 약 $2,521 수준이고요. 원베드룸의 평균은 $2,537로 제시가 됩니다. 물론 뉴욕시의 모든 지역이 이 가격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저렴한 지역도 있고 시니어 아파트도 있고 룸메이트나 가족과 함께 사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시장의 렌트비만 놓고 보면 소셜 시큐리티 $2,000로서 뉴욕에 혼자 렌트를 내고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 달 예산을 만들어 보죠. 여러분이 소셜 시큐리티로 매달 $2,000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파트 B를 $203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죠? $1,797죠. 이제 생활비를 넣어보죠. 렌트 $900,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150, 통신비 $70, 식비 $300, 자동차 관련 비용 $250, 약관 및 의료비 $100, 기타 생활비 $100, 이렇게만 잡아도 900 플러스 150 플러스 70 플러스 300 플러스 250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은 총 $1,870입니다. 여기에 메디케어 파트 B 약 $203를 더하면 대략 2,073불이 됩니다. 벌써 매달 $2,000를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비용, 치과를 가시기 위해서 치과 치료 비용, 안경, 보험료가 증가되는 증가분, 병원비, 옷, 여행, 가족에게 보내는 용돈들, 한국에 송금하는 돈, 각종 세금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은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2,000로 미국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핵심은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뉴욕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집값. 정확히 말하면 렌트가 저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가 없거나 자동차 비용이 아주 적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시니어 하우징이나 저소득층 주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비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가 부부 합산으로 $4,000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셜 시큐리티 $2,000로 살 수 있느냐 보다 매달 $2,000밖에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캘리포니아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시 저렴한 지역이 아닙니다. 렌트 카페 자료에서는 캘리포니아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2,672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도 지역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죠. LA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은 생활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비싸니까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월세를, 렌트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를 $1,500불 내는 사람과 $800불 내는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가 똑같아도 $2,000불이어도 생활 수준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텍사스는 어떨까요? 텍사스는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죠. 렌트카페의 주별 자료에서도 텍사스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보다 평균 임대료 부담이 낮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텍사스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자동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여름철 냉방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도시와 교외에 따라서 생활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즉, 렌트는 조금 싸지만 자동차가 필수가 된다면 전체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 이사를 결정할 때 단순히 렌트만 보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플로리다는 또 어떨까요? 플로리다는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이죠. 날씨도 좋고 은퇴자의 커뮤니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역시 지역별 차이가 크죠. 렌트카페의 자료에서는 플로리다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는 약 $1,989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렌트가 얼마인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보험료, 자동차, 전기요금, 재산세, 그리고 지역별 생활비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은퇴자에게는 집값이 싼 것보다 전체 생활비가 예측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지역을 단순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욕, 장점이 뭡니까? 병원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한인 커뮤니티가 크고 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가 비쌉니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가 $2,000라면 저렴한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캘리포니아입니다. 장점은 날씨와 생활 환경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상당히 크죠.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큰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달 $2,000로 혼자 생활하려면 렌트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텍사스입니다. 주거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 플러스 자동차 비용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입니다. 은퇴 생활을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렌트와 보험, 생활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니까 무조건 싸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2,000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값 $5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주거비라는 겁니다. 한 달에 커피를 20잔 줄여서 $100를 절약하는 것보다 렌트를 $1,300에서 $800로 낮추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생활비를 줄이려고 한다면 작은 지출부터 무조건 줄이려고 하기보다 가장 큰 지출 3가지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거비.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의료비와 보험 관련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2,000로 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렌트를 줄인다. 혼자 큰 아파트에서 살 필요가 없다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니어 아파트나 소득 기준에 맞는 주거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차 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할부금, 보험, 기름, 정비, 타이어, 등록비, 이것을 모두 합치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되는 거죠. 소셜 시큐리티 $2,000를 받는 분에게 자동차 한 대가 매달 $500씩 들어간다면 연간 $6,000가 됩니다. 그 돈은 소셜 시큐리티 3달치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메디케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6년도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202 90센트입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가입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인지 메디갭인지 파트 D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방약 비용은 어떤지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을 잘못 선택하면 매달 몇십 달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훨씬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를 미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가 되어서 갑자기 뉴욕은 비싸니까 다른 주로 가야겠어 라고 하면 쉽지 않죠. 새로운 지역에서 친구를 만들고 병원을 찾고 은행을 바꾸고 운전을 하고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퇴하기 5년 전부터 이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만으로 생활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2,000라고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확히 $2,000 뿐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개인연금, 401k, IRA, 저축, 배우자의 연금, 재산 또는 자격이 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소셜 시큐리티가 얼마인가 그것만 계산하지 말고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전체의 현금, 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50대에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아직 괜찮아. 60대가 되면 조금 줄여서 살면 돼. 그런데 70대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생활비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나의 받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내가 은퇴했을 때
매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렌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생각하고 메디케어의 비용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 것인가 이것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매달 $2,000로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혼자 일반 렌트를 내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반대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주거비를 낮추고 자동차 비용을 줄이고 메디케어와 의료비를 관리하고 가능한 정부로부터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본다면 생활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소셜 시큐리티가 $2,00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00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퇴 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신 지역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계신다면 매달 얼마로 생활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이 캘리포니아인지, 텍사스인지, 플로리다인지, 그리고 다른 주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서 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가에 비친 뉴욕의 불빛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꿈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네 처음엔 모두가 두려웠지만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했죠 웃음도 눈물도 지나온 세월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네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같은 곳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국의 거리와 한국의 골목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바람은 생각보다 참 비슷하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 연금과 생활의 현실들 뉴스 속 숨겨진 진실까지 쉽고 편하게 풀어가죠
혼자 고민하던 날도 누군가는 같은 마음. 삶이라는 긴 여행길 우리 함께 가는 거죠.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세월은 흘러도 꿈은 사라지지 않죠.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정답은 없어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